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주차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가자를 외치고 속으로는 내 것 좀 사라 라고 이야기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 무렵 서울이 거래량이 터지던 24년 7월, 8월, 9월 그 무렵 부산도 가자를 외치면서 은행, 비은행, 주담대, 기타 대출 6천억씩 막 땡겨서 몇 달을 썼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이 정도 돈 땡겼으면요 이 폭발했습니다. 근데 거래량 보시면은 희발이가 없습니다. 가자를 해도 희발이가 없다. 먼저 요거 제목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럼 누가 집을 사고 있느냐? 2월 달에 주담대 3.5조 뭐 전체 대출도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하는데요. 은행 자체 주담대는 크게 늘지 않습니다. 얘는 금리가 평균적으로 2월 달 기준으로 한 4.3%는 되었을 거예요. 디딤돌 버팀목 얘는 3% 정도 금리 되거든요. 이건 누가 받습니까? 디딤돌 버팀목 이 젊은 층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 누구 살아? 부동산 시장이 마치 폰지 사기와 같다. 새로운 신규 유입자들이 계속 들어와야지만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안 산다. 나는 금리가 높아서 안 산다. 그 대신 네가 좀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단대출 한 달에 한 2조 정도씩 갚아 나갑니다. 자, 올해 대출 여력이 얼마나 될까라고 봤을 때는요, 이 성장률, 범위 2에서 3% 범위 안에서 관리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한 60조 정도의 대출 증가 여력이 있다. 월별로 5조 정도. 요거 생각해 둬야 됩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요,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 관리 목표가 85조였습니다. 근데 올해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60조죠, 60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정책자금은 예전과 똑같이 55조를 푼다고 했고요. 정책자금 아까 상환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집단대출 내가지고 상환하는 부분이 한 15조 정도 될 것이고 정책자금 나라에서 푸는 돈이 40조. 근데 올해 목표 60조라고 이야기했었죠. 85조 아니에요. 그러면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은 은행이죠. 은행이 대출 여력이 20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학기에 85조 아닌 것 같아요. 60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수익성이 점점 안 좋아질 것이다. 와, 진짜 은행이 과거에 엄청 대출 많이 내주잖아요. 은행이 사상 최대 실적이니 몇 조의 순이익을 거뒀니 그런 것들은 이 과거에 대출 내준 것들 있죠. 여기에 따른 이자 수익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고요. 갈수록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은행이 계속 구조조정하고 감원하고 이런 부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은행 관련된 ETF 나 배당으로 먹고 살래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인다는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드린 적 있고요. 이번에도 또다시 드리게 되네요. 과거보다 대출이 확실히 적어지죠. 한창 부동산 시장 잘 나가던 2020년, 21년 그때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는 돈에 별반밖에 투입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심각한데요. 분위기가 극악으로 안 좋았던 2022년도 그때보다 더 적은 돈이 불릴 것 같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전금융권 주담대가 5조가 증가했다. 5조 증가했는 부분 여기 나타나 있고요. 그 대신 기타 대출들은 조금 갚아 나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대출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5조나 대출 냈다. 하지만 여기 4.3조죠. 4.3조 1월 달에는 마이너스 0.9조. 요 두 개 합치면 평균적으로 1.7조 대출 냈다. 앞으로 대출 낼 여력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는 요 뉴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돈을 빨리 땡겨 써버리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 다 빚내서 집 많이 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5대 은행 기준 자료 요거는 금융위 자료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옵니다. 신규 주담대가 7조나 증가했다. 2월 달에 7조나 증가했다. 5대 은행이 7조. 근데 여기 보면 나라 전체는 5조죠. 여기는 주담대 7조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금융권에서
마이너스 2조 이렇게 한 2조 정도 갚았다는 걸 겁니다. 2금융권까지 부동산 하락기였다면 1금융권, 2금융권 돈 다 땡겼을 텐데 2금융권 금리 높은 것은 갚아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월 달은 5,500건, 3월 달은 거래량이 정말 한 8,000건 정도 또 작년처럼 이 분위기가 벌써 납니다. 작년 5월, 6월 달의 분위기를 올해 2월, 3월 달로 옮겨놓는 분위기입니다. 이 빨간색 선이 작년 노란색 선처럼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여기 1일 거래량을 추산을 하다 보면은 지금 거의 3월 15일자 기준으로 1000건 정도 거래량이 되거든요. 2월 달에는 여기 500건 정도 수준이었어요. 500건이었을 때 5,500건이 나왔습니다. 1000건일 때 거의 그러니까 3월의 거래량 거의 8,000건에 달하는 거래량이 또 나와준다면 이제 꺾이는 거, 이제 꺾이는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지 올라갈 시간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보다 대출 총액은 줄어듭니다. 그럼 올해 이만큼 땡겨 써버리면 뒤에는 정말 힘이 없습니다. 연초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사실 부동산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나갈 만한 그런 경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상저하고 왜 당장 올라갈 게 안 보이면은 그럼 나중에는 오를 거야 라고 상저하고라고 외쳤는데 웬걸 부동산 시장은 이래 정책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상고하저의 흐름으로 흘러가 버리네요. 저는 상저하저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상고하저. 이거는 어디까지나 서울 기준. 지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상저하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서울이 이만큼 거래량 지금 뭐 월별 거래량 뭐 80% 증가하는 이런 기염을 토하는 동안 부산은 거래량이 40% 증가하는 수준에 그치거든요. 1등주가 꼬꾸라지는 순간 2등주, 3등주는 나락으로 간다. 그러면 부산이 지금 2등주로 취급받느냐? 아닙니다. 서울이 1등주, 인천이 2등주, 울산이 2등주, 대구, 부산, 광주 이런 거는 3등주, 대전 이런 게 3등주. 지금 현재 시장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대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즈하지 않았습니다. 2천억 정도 규모. 그러면 요 정도 늘어나면은 부산은 대출 규모가 인구 대비로 봤을 때 230만에 2,300억. 부산은 330만에 3,300억 정도 늘어나면 되겠죠. 근데 작년 가을에 아까 제일 처음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때 가즈아를 한번 외쳤습니다. 대구가 2,300억 내면 부산은 3,300억 내면 인구 대비하면 얼추 비슷하거든요. 근데 6,300억, 6,900억 이렇게 대출을 잔뜩 내고 가지하라고 했지만 가지 않았다. 3등주의 한계다. 은행, 비은행, 부산 지역 은행, 비은행 주담대 합쳐봐도 이렇게 대출이 왕창 늘 때, 와, 거의 1조 가까이 늘어났을 때도 있었습니다. 대출 요 정도 그냥 평이한 수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담대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요. 전체 대출을 놓고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뭐 신용 대출 내서 집 사고 이런 경우 그렇게 많지 않더라 지금은. 뭐 어렵다는 이야기는 매번 나오니까요. 이 영업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상가 임차료가 많이 줄어들어야 되겠습니다. 과거 대비 제가 단순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거에는 뭐 음식점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새벽까지 장사하고 이랬던 것이 요즘 한 8시 9시 되면 땡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중간에 런치 타임도 있지. 그 다음에 또 조기 마감을 하는 것도 있지. 왜 밤에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과거의 영업시간 대비 상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반토막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도 좀 많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대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매수 우위 지수. 한번 이 상황을 보시면 좀 일견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제가 왜 부산을 3등주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매수 우위 지수 기준으로 서울이 1등주 맞다. 그 다음 2등주라고 칭할 만한 곳은 울산, 그리고 서울의 후광을 잇는 인천 요 정도가 2등주. 나머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얘들은 3등주에 불과한 것 같다.
매도세는 강하고 매수세가 없다는 말입니다. 서울은 1등주는 미친 듯이 날아갑니다. 이때 2등주들이 좀 꿈틀꿈틀해 줘야 되는데요. 이때 보시면은 2023년 서울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여줬을 때 2등주와 3등주의 흐름은 달랐습니다. 물론 2등주, 3등주도 조금 가자를 같이 외쳤습니다. 한번 지방에서는 힘 빠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4년도 서울은 또다시 가자를 외쳤습니다. 2등주, 3등주도 가자를 같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대전은 2등주에서 탈락해버렸습니다. 여전히 대구, 부산도 같이 꿈틀대기는 했습니다. 살짝 꿈틀댔어요. 하지만 또다시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서울도 다시 꿈틀대고 있지만 서울도 서울 중에서 서울 중에서 서울 중에서 서울. 문제는 핵심이지만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제 기대감도 별로 없다. 지방은 기대감도 별로 없다. 서울 또 지 혼자 저러다가 지푸레 쓰러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 아닐까요? 지난주 마이너스 0.05, 이번 주 마이너스 0.08. 대구가 외롭지 않을 정도. 매번 전세가 오른다라고 집값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선 연초 대비 전세 매물도 줄어들고 있지 않다. 신고가 비율 인천 한 번씩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건 뭐라고요? 네, LH에서 매입했을 때 그럴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지 신축 아파트 뭐 꼴랑 뭐 몇천만 원 오르는 거 꼴랑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집값 자체가요 막 7억 8억 이러니까 거기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 올라봐야 꼴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어찌되었던 뭐 없다. 신고가 나오고 서울에 고가 아파트 있지만 지방은 그런 거 없다. 주간 거래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연히 보입니다. 네, 월간 기준으로도 거래량 상승하고 있는 거 확연히 보입니다. 자, 이번 주 내용은 3개월 시한부 시작.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왜 대출 빨리 땡겨 써버리면 나중에 땡겨 쓸 돈이 없으니까. 부산 거래량 많이 늘고 있다. 하지만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거래량이라는 것이 1월달 대비 한 40% 증가한다. 야, 부산 잘 나가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광역시들도 모두 다 거래량이 40% 정도 1월달 대비 2월의 거래량이 40%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부산이 특별라서 부산이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가격이 세게 반등하는 게 아니더라. 서울은 거래량 80%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되면 이 증가했던 거래량에서 또다시 거래량이 80% 증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한정적일 것이고 그 이후로는 장담할 수 없다. 자, 부산의 매매 거래량 인구 대비 가장 거래가 안 되네요. 네, 가장 빨간색,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전세 거래량 1월달 대비로는 전세 거래량 2월 거래량 보시면 좀 늘어나서 작년 2월과 비슷한 수준까지 전세 거래량들은 올라와 줍니다. 다 비슷합니다. 작년 2월과. 근데 2년 전 이맘때와 비교해 보면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전세는 2년 기준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전세 거래량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이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전도 그닥 별거 없고 인천도 별거 없고 광주는 아예 볼 것도 없고 매물은 부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6만, 이 3천기 6만 3천이라는 숫자에 이제 익숙해져야 될 것이고 연말이 되면 내가 7만이라 그랬던가요? 왜? 매년 만 개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21년도에 3만 개, 22년도에 4만 개, 23년도에 5만 개, 24년도에 6만 개를 구경했으니까요. 25년도 끝자락이 되면 와, 7만 개까지 갈 수도 있겠다. 어, 이게 모이면 흩어지고, 모이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다시 모이는 거. 이것이 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울산 나중에 매물이 증가할 때는 뒷감당하기 힘들다. 울산은 지금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대비 가장 많은 93만 개 아파트 중에서 매물이 6만 3천 개, 부산이 1등. 대구 2등 아닙니다. 대전이 2등. 매물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대전은 볼 것도 없다 말씀드리고
세대수 대비 이렇기 때문에 광주도 볼 것도 없다 말씀드리고, 울산은 그동안 너무 선방했기 때문에 좀 제외해놓고, 대구가 매물이 많고 입주 물량이 많고 힘들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대구가 1등이라고 계속 대구를 놀렸는데요. 웬걸 작년 봄을 기점으로 대구와 부산이 역전되면서 부산이 매물 계속 많은 상태. 전세 매물 연초 대비 그닥 변함없는 곳이 부산입니다. 네, 연초 대비 이렇게 딱 끊어놓고 봤을 때요. 부산이 전세 거래량도 예전만큼 엄청 활발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나와주긴 합니다. 근데 매물이 연초 대비 뭐 대구는 많이 줄어드는 모습 보이죠. 뭐 기타 요 광역시들도 전세 매물이 대전 많이 늘어나는 거 아까 보셨고요. 광주도 늘어나고 있고 울산은 줄어들고 있고 대전도 인천은 조금 늘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고 대출 지금 연초에 저렇게 대출을 많이 땡겨서 다 써버리고 나면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요. 전세 매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되면 안 좋은 것들이 겹으로 쌓여가지고 나타나는 게 뭐 여름부터 뭐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조심하세요. 전세 매물은 나머지 요 광역시들은 비슷한 수준. 대전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울산이 압도적으로 적은 정도. 또 요것만 가지고 또 시장을 판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실장 감사합니다.